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38페이지 예제 51번 여명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신유, 신축, 갑진, 병자. 임신하기 쉬운 사주팔자 예를 드는 것인데요. 호일명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세운 중에서 답을 찾아야 진정한 명리다. 화는 합으로 풀 수 있고 극으로도 또 합을 해소가 가능하다. 지금 병신합해서 화수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월에서 그 화신을, 화신이죠, 화신을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형충해합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일단 월이 축토지만 유축이 반합국을 이루어서 일신은 자진 또 반합이 있죠. 그래서 월에서 화신을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어쨌든 합이잖아요. 간합인데 그것을 합을 해소하는 방법은 또 합극 이런 건데, 우리가 앞에서 합을 해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견이나 편제나 편관이 오면 합이 해소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도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신합을 어떻게 해소가 되냐, 병화가 오거나 신금이 오거나, 그게 비견이죠. 편제는 경금이 오면 병화는 경금을 극하고, 신금은 을목이 편제이기 때문에 을이 오면 신금은 을을 극하느라고 합이 해소된다. 편관이 오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오면 병화는 임수의 극을 당해서 합이 해소되고, 신금은 정화에게 극을 당하기 때문에 합이 해소된다. 그래서 다시 합, 경을합, 임정합, 다시 합이 와서 합이 해소되는 거죠. 생극이 같이 있고 생설이 같이 있고 생합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모두 주의할 사항은 힘을 발하는 지점은 손상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힘을 발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반력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이나 극은 그 동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일단 우리가 동정에서 우리가 논했듯이 동해야 뭘 힘을 쓰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이나 극은 동하는 자극 요소죠. 그래서 동해야 합하고 또 충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동시에 있을 수 있다. 합충, 병견, 합충, 병견. 항상 사주팔자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점. 우리가 년월일시 네 기둥으로 나눴기는 했지만 큰 어떤 우주 질서 속에 두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작용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같이 존재한다. 보신의 첫 번째 역할은 주인을 지키는 것이며 호주, 이는 채용신의 첫 번째 역할인 주인을 지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왕세를 논할 때는 관살이 너무 심하면 마찬가지로 관살을 극설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일주가 약하더라도 일주를 돕는 것보다 일주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 우선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가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없어도 식상이 있으면 일주를 극하는 관사를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인성의 유무로 신약, 신강을 따질 필요는 없다. 왕세설과 일주중심설이 약간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중심으로 하면 신약이면 무조건 인성이 용신인데 왕세설로 하면 일단 시급한 것을 눌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신도 식상도 왕세에서는 일주를 보호하는 거죠. 인성과 비급과 식상이 동가인데 여기에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주가 약하면 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일주 중심설, 시급하게 일주를 공격하고 약하게 하는 것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설. 좀 더 보면 년월일시가 있습니다. 신약이라면 예를 들어서 년의 관, 월의 일, 일은 이렇게 있고, 이 관성은 일주 중심설에서 보면 어쨌든 일주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꺼리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오래 있으면 도리어 인성을 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세 측면에서 보면 배열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 입장에서는 꺼리는 거지만 왕세 측면에서 보면 도리어 일주를 인성을 통해 돕기 때문에 희신 역할, 희적 역할을 하는 거죠. 년에 재가 있고 월에 식신이 있는 경우, 일주 입장에서 년의 재성은 기신이죠. 꺼리는 거죠. 왕세 입장에서는 월의 식신도 꺼리는 건데 식신을 설하기 때문에 희신 역할, 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약, 신강을 따져서 신약이면 인비를 용하고 신강이면 뭐 식재관을 용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일주 중심설인데 그 각 글자의 배치 그리고 이 배치를 본다는 건 일주를 누가 더 심각하게 약하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식신이 오래 있고 년에 재가 있으면 식신이 일주 바로 붙어서 일주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식신을 약하게 하는 글자가 바로 희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년의 재성도 일주 입장에서는 꺼리는 거지만 왕세 입장에서는 식신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주보 또 시급하게 일주를 약하게 하는 것을 제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호라는 걸 볼 때 앞과 뒤에 있는 것이 다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재성을 보호하는 것은 식신도 보호할 수 있고 관살도 보호할 수 있다. 식상을 보호하는 것은 비겁과 재성이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생해주는 것 외에 내 기운을 빼가는 듯 해 보이지만 나를 돕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죠. 네 번째, 동기가 돌아와 모이는 것은 이 사례를 보면 목극토하는 유년의 인목을 약화할 수 있게 되면 토동기가 모이는 것이죠. 아까 유급한 것을 다스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동기 귀취인데, 그럼으로써 원국의 축진 두 개의 토가 모두 토기로 돌아와 모이는 것이다. 극을 하는 것을 제거하면 위급한 것을 다스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직장을 잃는 이유, 이런 것을 보는 방법, 직장의 태극점을 찾고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죠. 일반인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상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사주 공부에는 더 유용합니다. 유명인들은 사주팔자가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한 10페이지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팔자의 이제 그 내용은 중국의 본토라고 하죠. 본토에 중학교 졸업한 여자. 그래서 남경에서 미장원 점성을 일하다가 옆에 있는 노래방을 자주 가서 노래방 사장한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노래방 사장의 두 번째 아들한테 얼떨결에 같이 동침을 하게 됐고, 성병을 옮았고 임신도 했다. 그러다가 미용실에서 쫓겨났다. 계묘운 무인년 신유월 보고, 계묘운 신사년 병신월 임신, 계묘운 이모년 계묘월 직장 그만두는 거. 호일명 선생은 일주의 기가 유통되는 걸 중심으로 본 그 레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신이 작동하는지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일주 간목이 겨울에 출생했습니다. 토금도 상당히 왕하고, 비록 신금이 간목을 상하는 것이 유한하다고 해도 결국은 두 개의 쌍갑 그리고 지지의 유축이 있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금이 간목을 상하게 함이 유한하다라는 것은 이성의 생극력이 작기 때문이죠. 이성. 그런데 병신합은 언급하지 않고 있죠. 가령 병신합반이라고 해도 여전히 간목을 상하는 힘은 존재한다. 배열상 병화 하나가 두 개 신금을 합반하는 것은 불가하죠. 사실은 이 병이 중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병이 시에 있어서 월에 있는 신을 합하는 건 가능한데 연에 있는 병까지 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열상 어떤 위치가 중요하죠. 합반은 기반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력이 없는 거라. 그렇죠. 만약 합주 상태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쟁합 같은 건데요. 쟁합. 이것은 다 묶이긴 하지만 약간의 작용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수 정인을 이용해서 화관 생신한다면 금을 설하고 일주 간목을 생하는 거죠. 그런다면 좋을 텐데, 그나마 자수가 투간하지 않았고, 더구나 진토가 극하며 자를 극하며 겨울의 기후가 한냉하여 술을 사용하는 것은 본래 좋은 것은 아니니, 즉 한기를 증강하여 목의 생장에 불리하다. 동목이기 때문에 쓰는 것을 지금 찾는 건데, 결국은 병화가 핵심 용신이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화를 이용해서 한기를 제거하고 관사를 제거하면 일거양득이니 오히려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식신으로서 제살하고,
조우를 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강약으로 따지면 이런 팔자는 신강하다고 보기 어렵죠. 월이 토, 년이 금, 또 천간에 신금이 두 개나 투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인성, 자수를 먼저 핵심 용신으로 볼 수가 없고, 여기서는 병화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계에는 조후와 오행의 희기를 사용한다. 자연계를 우리가 볼 때 일주가 광왕하면 언제나 극설하고 쇠약하면 언제나 부조해야 된다는 것은 경직된 고정관념입니다. 이 팔자를 일주 간목이 신약한 것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자수는 처용신이죠. 그런데 관살을 제거한다고 해도 일종의 중화를 유지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인성도 관살을 제거하죠. 화살을 해서요. 화살. 그런데 그게 중화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조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편중되어 있죠. 한기가. 몇 번 말씀드렸던 진종자평파라고 하는 그 유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채용신의 용법이 이렇게 보는 건데, 일주가 태왕 혹은 불급하면 반드시 채용신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죠. 일주가 쇠약하면 격구경신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파격이고, 무용이니 채용신이 우선 구려된다. 채용신의 가장 우선적인 용처는 주인을 지키는 것. 그 다음이 내 몸을 생하는 것. 일주를 보호하는 것과 일주를 생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 사례에서 채용신을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일주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긴급한 용도에 두는 것이니까 병을 선택해서 용신한다. 이때는 보호신의 작용과 같다. 생구만이 채용신이 아닌, 즉 긴급하게 관살을 제압하고 호주함. 호주 주인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다. 따라서 식상은 일주와 동가로서 신강약에서 일주를 보충하는 것으로 본다. 다 앞에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라는 건 뭐냐? 극으로부터 보호, 설로부터 보호, 합으로부터 보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신약하다고 해도 때로는 인성보다는 관살이 급하면, 위치상 인성이 관살을 원활히 제어하지 못하면 비겁으로서 합살할 수 있으면 비겁, 그 다음에 식상으로서 제살할 수 있으면 제살, 이것을 우선 용신으로 사용 가능하다. 병화 태양이 투간하니 소위 일양고조 대지 해춘이다. 아쉬운 것은 병화가 무근이고 지지는 관살. 그러니까 일주병, 수와 일주의 관살은 금이고 병화의 관살은 수죠. 그래서 지지에는 수와 금이 있죠. 병화는 또한 년월 이간 신금에게 합을 당하여 병화의 기능은 크게 감축된다. 이 팔자의 부족한 부분이다. 대운을 논할 때는 생극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신은 병화를 중심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호일명 선생의 말에 의하면 두 개의 신금을 하나의 병화가 시에 있는 병화 하나가 월년에 있는 두 개의 신금을 합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월에 있는 것은 확실히 합할 수 있지만 년에 있는 것은 합의 작용이 거의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합으로 병화는 굉장히 작용 역량이 없는 것과 다름없죠. 왜 그러냐면 합하면 고서에서는 무조건 기능을 못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병화가 너무 약해서 거기다 합까지 하는 바람에 병화는 유야무야 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운을 보면 이민대운을 보면 이민대운. 천간 임수는 병화를 극합니다. 지지 인목은 병화를 생할 수 있고 장생지죠. 그래서 간지의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대운의 인목이 이제 어떻게 원국에서 병화한테 도움을 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천간 임수는 신금에 더하여 화를 침화하는 역할, 일행이 되니까 이 병화는 완전히 버려져 버려서 공부에 튀지 못했다. 식신이 이렇게 쓰이지 못하니까 공부가 성과가 없는 거죠. 지지인목은 원국에 대입하면 진축토가 유금을 생하고, 원국에서는 유금은 자수를 생하고 자수는 다시 인목을 생하여, 여기 지금 방향을 우리가 항상 호일문 선생의 책을 읽다 보면 원국에서 대운윤년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원국의 수가 많으니까 인목이 원국으로 들어가면 그 수기를 설하고, 그래서 이 목의 역량은 강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수는 인목을 생하며 인목은 축진토를 극한다. 부친인 재성이 극을 당하니 부친의 운이 좋지 않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간 병화 식신이 극을 받는 것은 재원이 없다는 것이고, 지지의 재가 극을 받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니 유년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지지에서 재는 없는데 무슨 극을 받냐 이 말이죠. 근데 인목에, 인중에 병화가 있죠. 이것도 대운에서 와서 극을 받는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운에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지지도 병화는 그걸 봐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주의라고 써놓은 건 제가 써놓은 겁니다. 주동과 방향성에 유의해야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국이 대운을 생한다, 이런 식으로 오 선생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운과 원국만 가지고 작용을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다. 호 선생이 누차 말한 바대로 유년이나 유월만으로도 전체 명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대운 지지 인목을 원국에 대입한 후에 발생하는 에너지 결과를 논하는 것이죠. 생극의 순환으로서 원국이 마지막으로 대운을 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후 선생의 설명은 원국의 지지는 본래 일종의 기의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으니 자수의 기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죠. 인목을 원국에 대입할 때는 자수가 인목을 생하는 것, 그러니까 인목이 자수를 설하고 인목의 역량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인중 병화는 약해지는 것. 엄밀히 말하면 인목은 자수를 넘어서 축진토를 극할 수 있죠. 이것이 절입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로 들어올 때 년으로 들어오고 문호로 들어오는데, 최석경 같은 분은 일지로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민운이 돼서 인이 어떻게 지지에 들어오냐, 자수 쪽으로 들어온다. 결국 유축과 자진, 금과 수의 반합이 상생, 인목이 축진토를 극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인목이 토를 극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 유년까지는 반합을 보고요. 6월은 반합이나 삼합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호일명 선생은 지금 이런 반합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냥 생극으로만 보는데 6월은 생극으로만 보는 게 타당하고요. 뭐 음기, 이런 팔자에 예를 들어서 4년이 오거나 4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오면 사유축, 삼합, 금국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4월이 오면 사유축, 삼합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죠. 왜 그러냐면 월은 엄연히 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년의 상황을 봐야죠. 혹시 4년의 4월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삼합을 이루는 거지만 뭐 해년의 4월이랄지 이런 것은 삼합이 안 되죠. 그래서 6월을 볼 때는 생극을 위주로 보고 음기나 생극, 은연까지는 삼합이나 반합을 보면 된다. 홀명 선생님 지금 일체 반합이나 삼합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참고로 지금 생각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붙인 상황을 보는 방법이죠. 붙인 상황. 토 재성이 중심으로, 재성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세모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무토, 그 다음에 목을 제거하는 거죠. 목을. 그러니까 무토의 보호신은 여기서 병화가 되거나 뭐 그다음에 간목이 극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일명 선생처럼 그냥 토 재성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가리기 힘들죠. 도대체 여기서는 지금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는데 어떤 것을 붙이는 봐야 되는지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호일명 선생님 그냥 토라고만 하고 있죠. 이럴 때는 간략히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써놓은 건데요. 간합 육친법. 그러니까 이 산명학에서 육친을 볼 때 목의 중심으로 목의 간합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사주팔자의 육친을 볼 때는 먼저 모친을 찾습니다. 모친이 경금이라고 하면 경금이 간합하는 것은 을목이죠. 그래서 을목이 내 부친이 되는 거죠. 모친의 남편이니까요. 여기서 보면 모친을 찾으면 계수죠. 인성. 그러면 계수와 간합하는 게 무토죠. 그래서 무토가 부친이죠. 기토는 지금 기토도 있는데 기토는 부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토를 설레주는 글자를 같이 본다. 간단히 볼 때 이렇게 해서 육친을 보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죠. 마침 대운이 계묘입니다. 분명히 무토가 붙이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부친의 상황, 그냥 착실한 농사꾼, 농촌 사람. 대운이 계묘일 때 계수는 병화를 극하지만 임수에 심각하게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진축 재성은 인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어서 계묘니까요. 그리고 금과 수가 보호해주죠, 토를.
이운의 가정 형편은 명주가 미용실에 출근하는 관계로 약간 개선된다. 이제 이 관성의 어떤 측면에서 여자 팔자를 논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고인들이 관성이 년주에 있으면 조언 조숙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고인들은 관성이 년주에 있으면 조언할 수 있고 비교적 조숙하여 일찍 남자를 사귀고 소위 까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다고 봤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이 팔자가 분명하죠. 더더군다나 관성이 정관이라고 해도 중관, 중관이라고 이것은 좋지 않죠. 이것은 살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유축 반합부까지 있어서 관이 중중하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조숙하고 일찍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관성이 있는 주 어디에 관성이 있는가 연주에 있어서 조숙한다 이런 것은 관련이 없다고 지금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례에서 관성이 연주에 있고 천투지장하는데도 조언도 없고 난사판 혼인 관계도 없는 게 허다하다. 따라서 고인들의 이러한 견해는 조금 더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연주는 지금 한운인데요. 한운과 대운을 같이 항상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주의 관살이 중중한데 대운에서 그런 걸 잘 다스려주고 있으면 그 문제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어떤 명소는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연주는 몇 살 몇 살까지 이게 한운인데 대표하며 연주에 충국이 일어났을 때는 사고는 언제 났다 이렇게 그럴다게 말한다. 그런데 연주가 충국을 받으려면 원국에서는 충이라면 인접해야 하므로 월과 년이 충하는 것이죠. 청년 시기에 일어났다고 말하려면 월이 년을 충한다고 할 것이고 어린 시기라면 년과 월이 충했다. 만약 월이 년을 충한 것이 명백한데 사고가 어린 유년기에 일어났다면 그들은 또한 쇠한자가 왕한자를 충하여 왕자 충발, 쇠자 발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운을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예외 상황에 나왔을 때는 그 또 다른 예외 상황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고인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작용 방향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왕자 충발, 쇠자 무슨 발근 이건 작용 방향이잖아요. 아니 한운의 작용 구간 작용 방향은 이런 거지만 작용 결과가 한운과 결합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것 두 가지의 다른 차원인데 같이 섞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들이 말한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동정 작용 방향의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정의 어떤 관계를 생긴 결과에 직접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운이 연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년을 봤으니까 1에서 9세까지인데
년간, 그 다음에 10에서 18세까지 년지 이런데 이게 어떤 충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여기에 극이 있고 합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어떤 결과를 바로 대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책에 써놓죠. 속단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평면을 하나로 설명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성이 연주에 있는 명리는 모두 대운윤회의 변화에서 답을 찾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운윤회의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주 멋진 것 같다. 그래서 홀미호 선생은 한운법보다는 대운윤회의 변화에 찾자. 그런데 우리는 한운과 대운윤회를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운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운윤회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명리학을 공부할 때 어떤 우연성을 발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그것으로 필연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최대한 원칙에 기반해서 어떤 추론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예외 상황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명리학, 특히 뭐 예측학 같은 경우는 우연의 필연성, 법칙화를 규명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우연의 필연화룰, 우연한 사건들이 자꾸 모여서 그것이 필연적인 어떤 상황이 되게 만드는 그런 법칙을 우리가 규명하는 학문이 명리학이죠. 일본의 어떤 학인이 우연과 필연의 과학, 이게 명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그 발생의 어떤 법칙, 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밝혀낸 것이 명리학입니다. 조숙한 원인, 극으로 합을 해소한다,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팔자가 조숙한 원인은 병화 식신이 바로 신금 정관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과 월간이 합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식신과 정관이 합했다. 병화가 극을 받거나 신금이 극을 받는 상황 하에서만 합이 풀리기 때문이죠. 즉 극으로서 합을 해소하는데, 이 극으로서 합을 해소할 때 그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합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조숙한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이 그 작용 결과 나타날 시기는 합이 해소된 때를 찾는 거죠. 원국에서 있는 그 식신 합 정관은 그 자체로서 어떤 조숙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조숙할 조짐을 보이고는 조숙한 그런
조숙하기 쉬운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이 실제화되는 것은 도리어 그 합이 해소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민대운으로 가면 이 명주는 사춘기의 심리, 어른 흉내를 내려는 마음, 조숙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분명해진다. 이유가 뭘까요? 임수가 병화의 편관이죠. 아까 비견, 편재, 편관이 오면 합이 해소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춘기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이 내면에 있던 것이 그 합의 해소됨으로써 강해진다. 반발 심리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는 꼬마가 아니야 뭐 이런 반발 심리. 그러니까 조숙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죠. 어른 흉내내려는 마음이죠. 개수도 비록 병화를 극하지만 힘이 약하여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이것은 호 선생이 말하는 임수가 오는 때에 사춘기 심리가 분명해진다는 그런 거죠. 내분비들은 뇌의 생각에 의해 통제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내분비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분비되고 우울할 때는 고민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생리적인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소년은 성장기 내내 이성을 원하면 자연적으로 성적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그것이 조숙하게 되는 거죠. 명리학은 뇌과학과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명리학, 사람 읽는 명리학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칼럼 같은 걸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 부진한 어떤 상황을 이유를 한번 규명해 보면 명국과 대운이 공동으로 결정하는데 명국이 가지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잠복하고 있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식신의 합을 받아서 발휘하면 좋지 못하다고 시험문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남친 사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관을 논할 때는 그것과 관이 식신이 합을 하면 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죠? 만약 학업을 논하면 식신과 관이 상합하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 합관, 식신 본연의 직무는 관사를 합하고 재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신과 관이 합을 하는데 어떤 것이 동하고 주동, 어떤 것이 피동이고 보좌인지를 보면 식신이 가서 관을 합하고자 한다면 식신은 분명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고. 이것은 남자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자라면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지위나 명예를 얻고자 하면죠. 그럼 관이 거꾸로 식신을 합한다고 하면 여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성이 와서 날랍하는 것, 혹시 얼떨결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고, 남자라면 관이 와서 식신합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흔히 직장에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직장에서 찾는 거죠. 직장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사내 창업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주동, 피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호일문 선생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식과 관의 희기를 먼저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희신인데 관성이 기신이다. 그래서 식신이 관성을 합한다. 그러면 식신의 희신 성향은 손실이 되지만 관성의 기신 성향은 또 사라지기 때문에 뭐 얻고 잃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죠. 두 개가 다 기신이면 기신 성향이 사라진다고 봤을 때는 두 개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동하는 거죠. 희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만큼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친의 교제나 임신의 응기. 생합에 같이 있는 경우 반력자가 상해를 입는 점을 보는 것인데 남자를 생각하는 것이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때 발생하는지는 응기를 찾아야 된다. 작용력을 발휘할 때 영양 역할 가장 핵심 글자가 반력자죠. 그래서 겸용이 가능한 글자가 최고로 반력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격용신이고 최용신, 조우용신 뭐 이런 것들이죠. 일타 무슨 뭐 쌍피, 일타 무슨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글자. 그게 매우 반력자, 가장 핵심 용신. 뭐 식신은 재를 생하고 살을 제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병화가 조우용신도 되면서 인주 간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무인년, 대운은 개이고 개묘대운, 인목은 또한 병화의 장생지이니 이때 병화는 전심전력으로 신금 관성을 합주하려고 한다. 어려서부터 병화는 그걸 받지 않았으니 현재 병화 식신이 발휘하기 가장 좋은 시기, 이때는 명주가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병화가 그걸 받지 않으니 무토재를 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8살인데 대뜸 직장을 논하는 것입니다. 학령기인데 대뜸 직장부터 논해버리면 우리가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직장으로 문제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비약이다. 그리고 지금 유년이 와서 대운간을 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외를 하면 외기죠, 외기. 그래서 재성이 와서 인성을 합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오히려 공부를 그만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죠. 공부를 그만두고 뭐 그다음부터 이제 뭐 일자리를 아르바를 찾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뭐 하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희귀 분배를 회피하면 혼선이 초래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귀 분배를 뭐랄까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주팔자의 배열, 보호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호유명 선생의 간법을 공부할 때는 유년, 유월, 뭐 대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 저는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직장을 찾는 것은 무토 재성이 생을 받는다는 건 표식이다. 그러면 식신은 이미 관살과 합하는데 어떻게 재를 생할 수 있을까? 생합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생설이 같이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은 이것의 근거이다. 이런 견해는 억지가 있다. 생도하고 합도한다. 다만 영양은 합류 또는 합거에 따라서 결정되면 되고 추가적으로 합주 현상을 논하면 된다. 그러니까 후일묘 선생은 무조건 생극이 우선입니다. 생극. 합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죠. 어릴 적에 명주는 원국에 식신합관이 있어서 그녀는 사춘기로 해서 학업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 원인을 캐보면 당시 대운은 이민대운, 식신이 극을 받음이 심각하다. 이때는 합이 풀렸어요. 병신합이. 합이 풀려가지고 극을 받아서 풀렸는데 사춘기적 심리가 있고 풀렸기는 했지만 어쨌든 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부에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직업을 찾을 때는 도리어 대운이 개이고 개는 유년무에게 합거를 당한다. 식신이 극을 받지 않으니 비로소 생합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무토가 유년이 와서 개수를 합하는 바람에 병화가 개수의 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년에 무게합이 있고요. 병신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갑을 생하고 생과 합이 갇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생과 합이 같이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생합이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외부로 진출하는 것은 부모의 구속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이 식상을 극하는 것이 윗사람이나 부모가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죠. 이때 심정은 막 나기 시작한 어린 새와 같다. 식신이 자유를 얻으니 마음이 유쾌해지고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로 인해서 이 노래방의 사장을 알게 된 거죠. 무인년 8월 신유월 신유 정관이 출현했다. 이것은 이제 음기죠. 음기. 원국에 있는 건데 또 오면 특히 6월에서 오면 이것은 어지간하면 음기로 보면 됩니다. 정식으로 내심 오랫동안 가져왔던 욕망이 꿈틀거리니 당월은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하다. 설령 원국에 정관이 없어도 당의 월은 그렇게 판단한다. 만약 원국에 관성이 없다면 평생을 생각하지 않는데 신유가 출현하여 당월의 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월에만 생각하다 그 월이 지나가면 없는 것을 복귀한다. 그러니까 유무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당월은 명주에게 싹이 텄을 것이다. 식신합관이 있으니 관을 생각하는데 대운 유년 6월 중에서 다시 관이 출현하면 행동에 옮기는 것. 그러니까 음기로 해석합니다. 원국에 있을 작용력도 음기지만 당연히 작용력도 늘어나는 거죠. 신유월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 시기는 위와 같은 정보만 본다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음양기의 관념이 반드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 선생이 말하는 것은 대운이 임대운에는 병신하고 풀고 개운에서는 개와 병은 음양의 성질이 상이하여 병을 극하는 힘이 약하다. 그러므로 사춘기의 심리가 강하다. 그래도 결국에는 개는 병화를 극한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개를 극하는 유년만 찾으면 되고 유년에 자유로워진 간살이니까 6월 중에 관살이 또 나오면 그 시기가 음기이다.
합이 풀리면 식신도 풀리고 관살도 풀리죠. 원국에 합이 없는 경우 운기를 찾는 방법은 보신이나 배열을 보아서 하는 거죠. 식신합과는 남자를 근처에 두고 싶어하는 생각, 식신은 나의 생각, 자신의 염원, 그래서 남자와 함께 있고 싶은 것. 또 여자에게는 자식성을 의미하고 난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난자가 남편과 결합하는 것은 임신의 현상이죠. 성병을 얻는 것, 이것은 어떤 자연의 도리, 유년의 인이 묘 중에서 대운 묘죠. 묘 중에 동기 귀취함. 어떤 화의 문제죠. 화. 세균. 여기서부터는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